중국의 거대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사상 최대 해킹 사건이라는 폭탄이 터진 겁니다. 기밀 데이터가 전례 없이 대량 유출되었습니다. 어떻게 세계 최강 수준의 감시 국가가 자국의 핵심 기밀이 새나가는 것도 몰랐을까요? 미사일 설계도부터 군사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고화질 영화 수백만 편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AI 굴기 뒤에 숨어있던 균열의 실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디지털 만리장성이라 부를 만큼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외부의 공격은 물론 내부의 정보 흐름까지 촘촘하게 감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텐진 슈퍼컴퓨팅 센터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컴퓨터 건물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연구, 항공우주 설계, 군사무기 시뮬레이션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국가의 두뇌와 같은 곳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으로 치면 국방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과 국가정보원을 한 건물에 합쳐놓은 셈입니다. 그만큼 철통 보안이 단연한 곳이었죠. 그런데 2024년 정체불명의 해킹 조직이 이곳을 노렸습니다. 스스로를 중국의 심장을 불태우겠다고 선언한 이 집단은 놀랍도록 단순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첨단 해킹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흔히 쓰이는 가상사설망, 즉 VPN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대신 개미떼처럼 아주 조금씩 여러 경로로 나눠서 빼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감시망은 이 미세한 흐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고화질 영화를 수백만 편 저장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울 시내 대형 도서관 수천 개의 장서를 통째로 옮긴 것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무려 6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반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건 유출 규모만이 아니었습니다. 빠져나간 내용물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하 깊숙이 박혀있는 벙커를 뚫는 폭탄, 이른바 벙커버스터의 시뮬레이션 영상, 최신 미사일의 설계 도면, 국가 핵심 인프라의 운영 데이터, 이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과 기술력의 핵심이 통째로 노출된 셈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를 갖춘 중국이 어떻게 6개월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외부의 공격을 막는 벽은 높았지만 정작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던 것입니다. 그 허술함의 뿌리는 중국이 기술을 키워온 방식 자체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기술 강국으로 떠오른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세우고 AI 연구소를 만들고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한 세대 남짓한 시간을 통째로 바쳤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는 처음부터 묘한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이는 것, 즉 건물, 장비, 연산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보안 문화나 내부 관리 체계 같은 부분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최신 스포츠카를 사놓고 정작 브레이크 점검은 한 번도 안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텐진 슈퍼컴퓨팅 센터가 딱 그랬습니다. 외형은 세계 최정상급 시설이었습니다. 연산 속도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상위권 안에 드는 기계들이 질비했죠. 하지만 그 기계들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접속 권한 관리는 허술했고 데이터가 어디로 얼마나 흘러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금고 안에 자물쇠가 녹슬어 있는 격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은 중국 특유의 조직 문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 주요 시설들은 대부분 성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얼마나 빠른 컴퓨터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논문을 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반면 이상한 데이터 흐름을 잡아다냈는가, 접속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는가 같은 보안 활동은 숫자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10PB라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몰래 빼내려면 엄청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서울 시내 전체 가구가 동시에 넷플릭스를 틀어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오가는 셈인데 이게 6개월 동안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해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감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그것을 무력화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력과 보안 역량이 반드시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쌓아 올린 탑일수록 기초의 균열은 더 오래, 더 깊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6개월이나 몰랐을까? 단순한 실수나 불운으로 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기술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해왔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기술 인프라를 철저하게 중앙 집중식으로 구축해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모든 것을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효율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명령 한 번으로 전국의 시스템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곳이 뚫리면 연결된 모든 곳이 함께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텐진 슈퍼컴퓨팅 센터도 이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 국가기관과 연구소가 같은 네트워크망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데이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내부 접속자에게는 넓은 권한이 주어졌고 그 권한을 세밀하게 나누거나 감시하는 체계는 미흡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던 겁니다. 여기서 보안 업계가 조심스럽게 꺼내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자 연루설입니다. 앞서 말했듯 CPB라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몰래 옮기려면 엄청난 네트워크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건 누군가 내부에서 그 흔적을 지웠거나 아예 감시 시스템을 꺼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면 사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구조적 허점은 과거 미국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NSA 내부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접근 권한만으로 수십만 건의 기밀 문서를 빼냈습니다. 당시 NSA도 외부 방어벽은 철통이었지만 내부 통제는 허술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사건 역시 적을 밖에서만 찾다가 안쪽 문을 열어둔 구조적 실패라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드러낸 건 단순한 보안 실수가 아닙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내부 통제보다 외형 확장을 우선했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구조적 빈틈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였습니다. 화려한 성벽을 쌓는 데 집중하는 동안 성문은 반쯤 열려 있었던 겁니다. 유출된 데이터의 목록이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하자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과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양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물 하나하나가 중국의 국가 전략과 군사 능력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벙커버스터 관련 시뮬레이션 데이터였습니다. 벙커버스터는 땅속 깊이 묻혀있는 군사시설을 폭파하기 위해 설계된 폭탄입니다.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가 정확한 지점에서 터지는 이 무기는 개발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 시뮬레이션 영상과 설계 관련 데이터가 고스란히 빠져나갔습니다. 중국이 어느 수준까지 이 무기를 개발했는지, 어떤 목표물을 상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미사일 설계 도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 기술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한 나라의 전략적 억지력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내 미사일의 사거리, 유도 방식, 회피 기동 패턴을 알고 있다면 방어 체계를 미리 맞춤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 도면의 유출은 단순히 기술이 새나간 게 아니라 전략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 데이터, 국가 핵심 인프라 운영 관련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 설계도와 국가 운영의 뼈대가 동시에 노출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두고 현대판 사이버 진주만 공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 상당수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가장 공을 들여온 분야들이었습니다.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한 AI 기술, 독자 우주 정거장을 운영하는 항공우주 역량, 극초음속 미사일로 주목받은 군사력,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다며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투자해온 바로 그 성과물들이 한꺼번에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십 년을 공들여 쌓아올린 기술의 정수가 6개월 만에 통째로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됐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불편한 사실은 유출된 데이터가 이미 다크웹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암호화폐로 익명 거래가 가능한 이 시장에서 국가 기밀은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유통됩니다.
수십 년의 연구가 단돈 수백만 원짜리 거래로 넘어갈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이 쌓아올린 기술의 탑이 얼마나 허망하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숫자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 특유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세계 최강의 감시 국가가 자국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중국의 보안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검열과 감시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국민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고 불편한 정보를 차단하는 데는 엄청난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가 핵심 시설의 내부 보안 관리는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밖을 향한 눈은 예리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는 시선은 흐릿했던 셈입니다. 이 불균형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기관들은 성과를 수치로 증명하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들고 더 많은 특허를 내는 것이 인정받는 일입니다. 반면 보안 사고를 예방했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지켜내는 일보다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드는 일이 우선시되는 환경. 그 안에서 보안은 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직원 관리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텐진 슈퍼컴퓨팅 센터처럼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시설에는 수많은 연구원과 기술자, 외부 협력 업체 직원들이 드나듭니다. 이들 모두가 어느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그 권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부자 연루 가능성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입니다. 사암을 통한 보안 허점, 이른바 내부자 리스크는 어떤 첨단 기술로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디지털 만리장성도 결국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는 데 설계된 이 시스템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위협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높은 벽이 외부 침입자를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군가를 막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드러낸 중국의 진짜 약점은 기술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사람과 제도와 문화, 그 세 가지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을 잡아주는 핸들이 없으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중국은 지금 그 핸들의 결함을 온 세계 앞에서 드러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사건을 접한 다른 나라 보안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악, 다른 하나는 불편한 공감이었습니다. 경악은 유출 규모 때문이었고, 공감은 우리라고 다를까라는 자기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기술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비슷한 구조적 허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은 2016년 국가안보국 NSA의 해킹 도구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도리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셈이었습니다. 영국은 2023년 선거인 명부 240만 건이 외부에 노출됐고 역시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외부 방어는 탄탄했지만 내부 관리와 탐지 체계에서 구멍이 났습니다. 이 구조적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복잡해질수록 관리의 사각지대는 늘어납니다. 방어벽을 높이는 속도보다 시스템이 커지는 속도가 항상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례는 이 문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터진 형태일 뿐, 방향 자체는 기술 강국이라면 모두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내부자 리스크입니다. 외부 해킹은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데이터를 빼내거나 실수로 허점을 만들거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는 상황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도 미국도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과 방산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K가인 자주포, 세계 시장을 이끄는 메모리 반도체까지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유출 표적입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매년 산업기술 유출 시도가 수백 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부의 해킹 시도뿐 아니라 내부 직원을 통한 기술 유출, 협력 업체를 통한 우회 접근까지 그 방식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중국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만큼 그 기술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화려한 성과 뒤에 보안이라는 조용한 기초공사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균열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 국제 보안 커뮤니티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기술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벽을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변화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기존 보안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다는 전제로 작동했습니다. 한번 인증을 통과하면 내부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제로 트러스트는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더라도 매번 모든 접근을 다시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아무도 무조건 믿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1년 이 모델로의 전환을 공식 행정명령으로 지시했고 현재 주요 기술 기업들도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접근 권한의 세분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내부 접속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권한이 주어지면 한 명의 실수나 배신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마치 아파트 경비원이 모든 세대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주고 그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체계가 필수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 탐지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로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수백만 건의 접속 기록 속에서 수상한 패턴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AI는 평소와 다른 데이터 흐름, 비정상적인 접속 시간, 갑자기 늘어난 다운로드 양 같은 미세한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랑비처럼 조금씩 데이터를 빼내는 방식도 AI 탐지망 앞에서는 훨씬 잡아내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건 결국 사람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보안을 귀찮은 절차가 아닌 조직의 기본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보안 담당자가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 이런 변화는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공식 인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구조적 개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기술 강국들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보안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하고 다듬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은 가장 비싼 방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중국의 CPB 데이터 유출 사건은 단순한 해킹 피해 보고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갖춘 나라가 자국의 핵심 기밀이 6개월 동안 새나가는 것도 몰랐다는 사실은 기술 패권 경쟁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기술을 만드는 능력과 기술을 지키는 능력은 전혀 다른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전자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세우고 AI를 키우고 미사일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내부 통제 체계, 조직 문화, 사람 관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게 쌓아올린 탑의 기초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이 사건은 전 세계에 공개해버렸습니다. 한국에게도 이 사건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배터리.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은 동시에 가장 강력한 유출 표적이기도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만큼 그것을 지키는 체계를 갖추는데도 같은 무게의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새나가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중국도 6개월 동안 몰랐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